네, 돌아왔습니까? 자,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거 뭐예요? 동영상 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이 광고를 보다가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자, 잠깐 볼까요?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믿어봐요. 네. 믿어봐요. 네. 어때요? 똑같죠? 그시죠? 첫맛은 상쾌하게, 끝맛은 향긋하게. 아로마옥과 상쾌한 맛의 환상적인 조합. Don't worry, feel good. 네, feel good, don't worry, feel good. 네, 광고였지만 마지막까지 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일단 문제가 뭐였죠? 여기에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에서 자, 잠깐만요. 이 사진이 뭐예요? 자, 이거죠.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미용실에 가면, 이발소에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발사는 요즘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동영상에 이렇게 세모,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을 보고 똑같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발사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네. 왜 이런, 자,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에 세모가 있네요. 자, 이런 모양으로 왜 했을까요? 요즘엔 사진보다 동영상을 더 많이 보는 문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문화 차이는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한 나라 안에서 한 언어를 써도 거기에서 또 사람이 사는 방법에 따라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문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 광고에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사람은 실수로 이렇게 했지만, 화가 났었지만, 네. 이 사람의 머리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오, 굿, feel good 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네, 머리에 디자인을 넣고, 네, 다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문화가 공감, 자, 공유, 네, 심퍼티, 네, 같은 마음이 되면 그러면 그 문화를 서로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처음엔 실수를 했지만 이런 일이 되었네요. 자, 이 광고 보면서 여러분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정말 문화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요.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네, 한국말을 선생님하고 언어 문화를 같이 공부해 봐요. 이 언어 문화를 잘 배우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이 말을 할 거예요. 오, 한국 사람처럼 말하시네요. 네. 외국인이 이런 말 들으면 참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지금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런 예를 쓰면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사전에 있는 말처럼 쓰면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공유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잘못 쓰면 그땐 진짜 오해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공통점, 차이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짜 차이점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봐야 하겠죠. 자, 먼저 문화별 공통점. 이게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만 그래도 동양에서는 자, 드래곤, 용 말이에요. 동양의 용을 보면 좀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이미지를 주는
네,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의 옷에 보면 이렇게 용이 있고 왕이 사는 집에도 용 그림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좀 나쁘게 봐요. 공주도 잡아가고 아이도 잡아가고 그다음에 화 해서 불 나오고 네. 그래서 괴물, 파괴자, 데빌, 악마 이런 기분이죠. 자, 문화별로는 동양 문화에서는 공통점이고 서양 문화에서는 공통점이지만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사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이 같은 동양 사람이면 한국의 용을 여러분 나라의 말로 용 있지요? 그 용으로 바꿔도 돼요. 하지만 서양 사람이라면 한국의 용을 그냥 드래곤으로 바꾸면 뜻이 달라져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박쥐요. 배트맨 뭐 이렇게 하던데 학생들이 힘들어. 네, 이 박쥐는 동양에서는 이때까지 좀 좋은 의미가 많았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보통 복을 의미하거나 그다음에 박쥐가 이렇게 자손,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할 때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말할 때하고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저기 임양 선생님은 정말 나빠. 그렇지. 근데 다시 임양 선생님 앞에서 임양 선생님 최고예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박쥐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 서양에서는 이거를 자, 양면성, 양면. 앞과 뒤가 다른 거. 우리 동전처럼 코인 앞과 뒤가 다른 것이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보여주는 것을 이중성. 그다음에 기회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하고 이쪽에서는 이런 말하고 이런 것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동양에서는 자, 좀 비슷한 의미가 있었고 서양에서도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공통점이지만 문화 안에서는 공통점이지만 문화와 문화를 대비하면은 이거는 차이점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차이점인데 자, 예를 들어서 wife, 아내. 자, 아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국에서 아내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요. 여우 같은 아내와 고무 같은 아내가 있어요. 자, 이건 동물이에요. 그죠? 여우는 아까 봤어요. 박스. 자, 박스. 아이고, 너무 뚱뚱한 여우는 안 되는데. 네, 여우는 좀 날씬하게 그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꼬리가 네, 크죠? 아, 이번에는 꼬리가 좀 크네요. 여우는 자, 센스가 있는 여자, 좀 똑똑하고요. 네, 자기 머리로 남편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는 여자를 여우 같은 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좀 미련하고 둔한 여자,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 센스가 없다 예요. 그냥 내가 보통 때 하던 것처럼 해요. 하지만 곰 같은 아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요. 다른 것을 잘 멀리 있는 것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에이 이건 싫은데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곰 같은 아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하던 대로 좀 열심히 사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뭐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많이 써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네, 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우 같은 아내, 곰 같은 아내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여러분 나라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여우일 때 여러분 나라에서는 무슨 동물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곰, 여러분 나라에서는 무슨 동물이에요? 네, 선생님 많이 궁금해지네요. 자, 중국에서는요, 호랑이를 아내에 많이 쓴대요. 그러면 호랑이처럼 무서운 아내? 그래서 이 호랑이가 좀
심술 굽고 성질이 사납고 그냥 무서워. 안 돼. 네, 중국 학생들한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워서 회사에서 쉽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호랑이 같은 호랑이를 아내에게 잘 쓰지는 않아요. 자, 동물 관련 표현을 할 때요. 보통 그 동물의 습관, 습성, 그 다음에 특성, 아니면 어떤 모습, 외형적인 모습, 이런 걸 가지고, 잠깐만요. 네. 안 지워진다. 네. 안 지워지네요.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그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동물로 표현을 할 때는, 잠깐만요. 네. 동물로 표현할 때는 자, 좋은 상징이 있고 나쁜 상징이 있고 둘 다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 둘 다 있는 게 외국인 학생들이 선생님 헷갈려요. 그게 왜 거기에 써요? 이런 거고요. 이제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번 잘 봅시다. 먼저 가시나 제비는 자, 이게 제비예요. 네, 자, 이게 제비인데 제비는 여러 나라에도 있어요. 네, 제비는 보통 좋은 의미로 많이 써요. 네, 우리에게 lucky, fortune, 좋은 복을 주는 그런 동물로 많이 나오고요. 자, 까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국에서는 좋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을 갖다 준다. 아니면 기다리던 사람이 올 것이다. 기다리던 뉴스가 올 것이다. 소식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까치가 오는 것을 보니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보다. 자, 여기서 까치가 올 때 반가운 손님, 내가 기다리던 손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비나 까치는 긍정적 상징이에요. 만약 여러 나라에서 제비나 까치가 좋은 의미이면 그러면 한국말 제비나 까치로 그대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의미가 부정적이면 그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동물에 들어있는 의미도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정적인 상징 한번 볼까요? 자, 까마귀는 그냥 까치하고 사이즈가 비슷한데 black, all black, 네, 완전 까만색. 보통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옆에 많이 있는 색,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까마귀나 쥐, 여우, 늑대. 보통 여우는 여자, 늑대는 보통 남자. 마음이 착하지 않은 여자나 남자를 이야기할 때 이런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 나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까마귀가요, 아까 블랙버드. 근데 한국에서는 까마귀는 나쁜 소식을 주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기 한국하고 가까운 일본 가까이 있지만 일본에서 까마귀는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말에서 까마귀라는 말이 나오면 한국어의 까마귀로 바꾸면 한국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것처럼 차이점이 있으면 느낌의 차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과 부정 의미를 다 가진 동물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자, 일단 돼지를 한번 얘기해 보죠. 돼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돼지는 뿔을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다 알죠? 돼지.
네. 돼지 꼬리. 자, 돼지는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둘 다 있어요. 그 돼지가 좋은 의미일 때는 재물, 행운, 자, lucky, 그 다음에 fortune, 그 다음에 money, 뭐 이런 의미죠. 돼지는 잘 먹고, 그 다음에 빨리 크고, 그 다음에 가족도 금방 많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돼지를 나쁘게 쓸 때는 에이 돼지 같아 이렇게 나쁘게 쓸 때는요 게으르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안 한다 같은 부지런하지 않다. 돼지는 운동을 하는 동물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럽다. 네. 그럴 때 돼지 같다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는 나쁜 의미로 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싸우게 되니까 사람에게 이런 돼지 같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개라는 동물도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고 했고 돼지도 사람에게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어젯밤에 내가 꿈에서 돼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소는 어때요? 소는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좋은 의미일 때는요,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우직하다. 우직하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모를 거예요. 오늘 사전에서 우직하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자기 할 일을 잘해요. 엿보지 않아요. 자, 자기 할 일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해요. 네, 좋은 말이죠.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나쁜 의미는 그 사람 속았다 이렇게 하면 고집스럽고 미련스럽고 그러니까 고집 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은 황소고집이야. 소 같아라고 하면 한 번 생각한 것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 사람에게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 회의가 안 돼요. 회의가. 네. 그런 이야기 할 때 속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나라에 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의 까치, 제비는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 나라 말에서 까치와 제비가 좋은 의미입니까? 오늘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 까치와 제비가 이런 동물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좋은 의미의 새는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한국말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수준이 금방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나라의 까마귀, 쥐, 여우, 늑대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말하는 특별한, 여기는 없지만 나쁜 의미로 쓰이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한국어로 써보면 여러분의 한국어 수준이 금방 올라갑니다. 뭐 항상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런 거 계속 써도 그거는 초급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요. 여러분 나라에서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다 가진 동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좋은 의미이고 어떤 상황에서 나쁜 의미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동물 비유를 하고 있고요. 동물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차이점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식물도 해야 되고 사물도 해야 되네요. 자, 재밌게 공부했습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 재미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계속 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